안녕하십니까. 오늘 만덕사지 단간지주 사기말 알트바이 만덕사지를 함께 해설할 북구문화해설사 곽반장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목적지인 만덕사지 단간지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원 만덕사지 단간지주에 도착했습니다. 단간지주라는 것은 단간을 바치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간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느냐? 단간은 큰 깃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역할은 당이나 번을 위에 달아서 이 사찰에서 만덕사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단간지주의 위치는 언제나 사찰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사찰의 첫째 문인 일주문 앞에 이 단간지주가 위치하게 되고요, 이 단간지주부터 이 사찰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간의 높이가 가장 낮은 것은 15m, 가장 높은 것은 30m 정도로 높은 것에 위치하다 보니 단간만 세우다 보면은 단간에 힘이 없어지고 그 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간지주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간지주가 어느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었느냐? 기록에 의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단간지주는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이 단간지주는 과연 어느 시대 때 단간지주였을까? 그것은 시대별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단간지주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라지고 없지만 본래 단간지주는 제일 밑에 기단부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 안에 기둥을 세우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다음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저것은 강구라고 하고, 본래 모든 통일신라 시대 때 사찰에는 단간지주에는 여기에 구멍이 3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시대에 내려올수록 구멍이 3개에서 2개로 1개로, 지금 여기 보시는 우리 만덕사지 단간지주에는 강구만 있고 강공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시대 때 모든 단간지주는 원칙적으로 만들어지기가 강공이 없고 강구만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간지주는 고려시대 때 단간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덕사지 단간지주는 본래 보시다시피 한 개만 존재하던 것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낸 형식에 해당되고요, 이 단간지주가 다른 단간지주보다 멋있는 것은 저 위에 강구대 모양에 보면은 버섯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일반 단간지주와 틀리게 이 뒤에 등배 같은 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보이는 높이는 3.5m에 해당되고 땅속으로는 1.5m 정도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가로 길이는 40cm, 세로 길이는 60cm에 해당되는 보기 드물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간지주가 되겠습니다. 이 단간지주의 비슷한 모양은 부석사에 가면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단간지주와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만덕사지 단간지주도 2개가 남아있고 원형이 보존되었다면 아마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알트바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만덕동 사기마을 알트바이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알트바이 유적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에 누굴 보고 기도를 했습니까? 별을 또는 해를, 달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혈입니다. 즉 알트 말 그대로 나에게 아들을 낳아달라, 자식을 낳아달라고 기도하는 유적지로 판명이 되었고요, 주로 알트에 대한 민속학적은 뭡니까? 아기를 낳기를 기원하는 풍습과 그 다음 부부간의 합, 그리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덕동 사기마을 알터바위가 다른 알터바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이 바위가 알터바위입니다. 우리 만덕동에 있는 알터바위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터바위뿐만 아니고 알바위, 성바위, 이런 모든 이름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는데 저희 북구 만덕동에만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배바위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바위가 배 모양을 닮았다 해서 배바위라 불리어지고요. 알터바위에 와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식을 낳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방식은 각 지역마다 틀리는데 만덕동 알터바위의 기도 방법이 따로 정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자리에 보름날 일반적으로 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조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조를 여기에 엮고 이런 바위로 이렇게 갈게 됩니다. 이렇게 갈게 되면은 조가 완전히 조각이 나게 되면 그 조를 물에 타서 마시면으로 해서 자식을 낳게 된다는데요. 이 알터바위에 기도할 때 주로 우리가 어머님들이나 옛날 조상님 드라마를 보면은 기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새벽에 합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새벽에 와서 기도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기념물 제3호 만덕사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만덕사지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만덕사지, 즉 절터가 남아있는, 만덕사라는 절터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념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당지가 기념물로 등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이 축대가 기념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대는 한 1000년 정도, 1000년에서 1300년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도 뒤에 보시면 축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한 700년 정도 되었다고 추정이 되는 곳으로, 거기에는 옛날에 만덕사지에 계시던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지 않겠나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덕사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만덕사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쪽이 금당지에 해당되는 우리가 아는 대웅전에 위치한 자리가 되겠고요. 이 만덕사지의 유물은 1971년도에 만덕 1터널을 뚫기 위해서 동아대 박물관에서 지적 땅 위를 조사를 하는데 유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동 인왕상 11cm짜리 청동 인왕상이 나오고, 그 다음 그 기와 종류가 파편이라든지 이런 게 한 12종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연자방아가 나오게 됩니다. 연자방아란 연꽃이 그려져 있는 대자 형식으로 자리를 하는 그런 유물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곳을 유물을 발굴을 합니다. 1차에서는 중요한 요 사찰이 만덕사라는 명문이 아닌 기비사였다는 명문 기하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지고 여기에는 만덕사가 아니고 기비사였다는 설이 훨씬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만덕사지로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왕조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충혜왕의 서자 석기가 만덕사에 기양을 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 이 만덕사가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만덕사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유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차 발굴 때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비사 명문기와만 나오게 되지만, 2차 발굴에는 가장 유명한
망새라고 불리는 치미가 발굴이 됩니다. 이 치미가 전국적으로 한 4개 정도의 치미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경주에 3개가 있고 그 다음 부여에 1개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치미가 가장 큰 것이 항룡사지 치미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2차에서 발굴되었던 만덕사지 치미가 그 깨진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항룡사지 치미랑 크기가 같은지 아니면은 2배 정도, 2cm 정도 더 크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일반 사찰이 아니고 큰 사찰이었다고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제가 위치에 있는 뒤에 보이는 저 금당지가 2차 발굴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 금당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범어사의 4배에 해당이 되고요. 항룡사지 금당지랑 크기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크게 되었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뒤로 보이는 저 축대, 저 축제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 위로 올라가는 행랑이라든지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기에 가면은 건물이 2채 정도 남아 있었던 흔적이 있답니다. 한 개는 아마 스님들이 하는 강연으로 쓰던 곳이고 한 곳은 생활을 하던 곳이 아니었겠나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3차에서 해무리급 청자와 장흥고 명물 분청사기가 발굴되게 됩니다. 해무리급 청자는 고려 초기의 청자고 장흥고 분청사기는 조선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찰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져서 조선시대까지 있지 않았겠나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3차 시기에 발굴된 잡상 중에서 봉황이라는 잡상이 발굴이 됩니다. 이 봉황의 발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일반 큰 건물에는 봉황이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잡상으로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올라가는데 봉황이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은 큰 사찰도 안 되고 궁중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왕족의 가족이 살 때만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라 하는데요. 그것이 여기에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만덕사지가 고려사에 나오는 만덕사가 아니겠나 추측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작업이 만덕사였다는 기록으로 아니면은 확실한 유물로 확정이 된다면 아마 이 만덕사지는 보물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큰 사찰로 이름을 날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만덕사지 당간지주 알터바이 그리고 만덕사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 알고 싶고 궁금하시다면 북구 문화체육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해설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